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경제학 문제, 경제원론 뭐 이런 거 간단한 미분을 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수식 문제 풀 때요, 미분법 적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방법만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요거 단일 변수 단항식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원시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시 함수라는 것은 원래 그냥 함수예요. 원래 함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접선을 그리기 위한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함수를 원시 함수라 그러고,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새롭게 유도된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와의 관계는 요게 원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가 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그 기호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미분 기호라고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익혀 두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로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거 편한 걸 쓰셔도 돼요. 우선 1차 미분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x값이 변했을 때 y값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y가 fx잖아요. 그래서 x가 얼마 변했을 때 f 대신에 y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거를요 앞에 이렇게 빼내요. 여기 부분을 앞에 이렇게 빼내 가지고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그래서 dx분의 d 이렇게 쓴 다음에 fx를 이렇게 빼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1개 한번 미분했다 해가지고 도함수다 해서 이렇게 프라임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요거를 그냥 f 프라임 이렇게만 그냥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거를 f 요 함수를 x로 미분했다 해서 하첨자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1차 미분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2차 미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한 번 더 미분한 걸 또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 중에서 dx분의 d 이렇게 쓰는데 뒤에다가 요거를 집어넣게 돼요. 앞에서 한번 미분했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표시? 예,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전체를 미분 다시 한번 또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dx분의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이거 똑같이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 앞에 나온 것처럼 요거 dx분의 d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는 dx분의 d 이렇게 한 다음에 f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fx에 프라임을 두 번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아니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두 번 미분했다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셨죠? 요거 이제 미분 기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미분 기호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 멱함수 가장 기본적인 미분의 꼴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멱함수가 뭐 y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fx인데요. 얘가 ax의 뭐 알파꼴로 a라고 할게요. a꼴로 데이터 할게요. 이거의 꼴의 형태로 데이터 합시다. 자, 이거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닌 실수고요. 대문자 a는, 그리고 소문자 a는 임의 실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1인 경우, a가 1인 경우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아예 없는 거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x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라임으로 써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ax에 a-1 해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a 있잖아요. a 이게 이제 앞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여기는 차수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보시면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y는 x에 0.3승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요거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미분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쓰는 거는 dx분의 d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fx의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럼 0.3이 앞으로 내려와요. 0.3이 앞으로 내려오고 x에다가 0.3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해하시겠죠?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0.3에 x에 마이너스 0.7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같은 맥락인데 일반화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A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뭐 1이 아닌 경우에요. 그러면 이렇게 Y는 fx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x의 a인 경우 이거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요 미분한다 라고 하면 자 앞에 그 지수에 나와 있는 a가 앞으로 내려오면 돼요. 프라임이라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대문자 a 앞에 요 스몰 a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써주시죠. 그리고 x에 a-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요 표현 잘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dx분의 dy 요거는 바로 뭐냐면 x가 하나 변화할 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x가 한 개만큼 변동할 때 자 y가 얼마나 변동합니까? 변동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요거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보면 요거요. dx분의 d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요 fx의 프라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앞으로 그냥 빼냈어요.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냈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 여기에다가 x의 a 이렇게요. x가 변하는 거니까 이 a는 상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요 부분이 관심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x가 1만큼 변화할 때 y인 xa의 변화 양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 정도 하나 보시고 다음에 자, 우리 선형인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선형인 경우는 그냥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1번인 경우, 얘가 일반적인 2번인 경우, 다음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y가 그냥 a의 x인 경우일 때 이거 보세요. 그러면 소문자 a가 1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x 이렇게 하면 여기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1이 내려오고요. ax에 1에서 하나 빼줘요. 1에서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 그러면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x의 빵승 이건 바로 그냥 x의 빵승은 1이니까 a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자주 뭐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수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그냥 상수 그냥 c 이렇게만 있는 거야. 요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x의 빵승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걸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네, 이렇게요. 그러면 빵이 앞으로 내려가고 c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앞에 빵을 곱해 주게 되니까 그냥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예제 두 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함수가 될 거예요. 효용함수에도 많이 쓰고 생산함수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x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쓸게요.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면 되죠. 2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x에다가 2분의 1 하나 그냥 써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그냥 돼 있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죠. 분모로. 그래서 x에 2분의 1승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놔둬도 되고요. 우리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요 값을 얻어내게 된 거죠.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하진 않고 경작에선 이렇게 좀 응용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문제 좀 보시죠. 한 투자자의 효용이 유틸리티 U라고 썼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된대요. 자, V가 수입인데 수입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의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체감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U라는 이 효용함수는 루트 속에 있는 거는 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가 1개 도함수로 한번 미분하게 되면 한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한계 효용은 네. 그러면 이게 V가 이제 소득이네요.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니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2분의 1 내려가고요. V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2 루트 V분의 1 되는데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수입, V가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증가 시 총 효용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 시 효용도 증가한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근데 이 V라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면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더 하진 않고 이걸로 보이시는 대로 뭐 봐도 되는데 우리 2개 도함수를 한번 그려서 한번 표시를 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한번 미분한 값을 또다시 미분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요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 2분의 1은 그냥 써주고요. 그 다음 V에다가 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V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뭐 V에 2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전체 값은 앞에 V의 2분의 3승은 0보다 큰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단 말이에요. 0보다 작다는 것은 네,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한계 효용은 체감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면 총 효용이 증가하지만 네, 총 효용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의 크기는 점차 작아진다. 요걸 그래프로 이제 경작에서 많이 그리거든요.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요. 자, 수평축이 이제 수입이야. 수입. V 수입이 되고요. 수직축이 이제 U 해서 이제 효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루트 속에 있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일 변수 다항식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그 내용은 우리 경제학에서 비용 함수라든가 생산 함수에 직접 어떻게 응용되는가, 뭐 객관식, 주관식에서 원론 수준에서 많이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